문재인이 뇌물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보수파 진영 내부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기소한다고 너무 늦었다. 실제로 이번 수사는 지난 2019년 곽상도 전 의원의 국회 질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에 2020년 고발로 시작된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도 무려 5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야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이 수사의 진정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검찰이 문재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수 진영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늦었는가? 자, 이번 기소는 전주지검 형사 3부가 진행한 수사 결과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죠. 자, 문재인의 사위 서 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알려진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취업했고 급여와 이주 비용 등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을 문재인의 인사권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딸 다혜는 지난해 시민단체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고 검찰은 부부와 문재인 사이의 공모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물음표가 생기죠. 자, 이게 새로운 사건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초 곽상도 전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졌고 2020년에는 직접 고발까지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야 기소라니 납득이 될 리가 없다는 게 우리 보수파 진영 내 일반적 반응입니다. 자, 기소가 이토록 지연된 데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요. 특히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여권 관련 수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찰 인사권을 활용하거나 수사에 비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보도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곽상도 전 의원이 고발한 이 사안 역시 문재인 재임 중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수사 역시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파 진영에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이 이 사건을 알고도 묵살했거나 검찰 내 비협조적 기류를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을 사실상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정권 차원의 구조적 비호 분위기가 문재인을 겨냥한 수사를 수년간 억눌렀고 결국 정권이 바뀌고 여론의 방향이 달라진 어떤 시간이 오래된 후에야 뒤늦게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 우파 진영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사건이 곧바로 본격 수사로 전환되고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이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결정적 진전이 없는 상태가 1년 넘게 2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특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그리고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모두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요. 보수파 진영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문재인을 기소하는데 이토록 시간이 걸렸다는 건 누군가 내부에서 속도를 늦추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의 정치적 고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내 인사들의 책임 회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특히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검찰총장 이원석이 문재인 관련 사건에서 보여준 어떤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거셌었지요. 한동훈은 왜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는가? 이원석 총장 또 역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불만이 지지층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줄 알았다는 기대는 그들은 끝내 손대지 않았다는 냉소로 바뀌었고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분노는 점점 체념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기소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 타이밍도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라는 점, 또 이재명 체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고 조기 대선과 관련해 이재명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 속에서 검찰은 정치적
균형을 맞춘 듯 문재인을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건 검찰의 생존 수사 아니냐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그리고 6월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털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도 읽혀집니다. 자,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는 또 다른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소가 정치적 면죄부를 위한 어떤 형식적 기소, 형식적 수사에 의한 기소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질적인 기소보다 수사보다는 표면적인 형평성과 검찰 조직 보호 논리로 포장된 어떤 쇼가 아닐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문재인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신병 확보나 어떤 보안 수사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공모 구조나 물증 확보 여부 등도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죠. 이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문재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갈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겠죠. 반면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재명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첫째, 문재인과의 직접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낼 수 있겠고, 둘째, 당내 친문계 반발이 심화될 경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어떤 제한적인 방어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행보 자체가 민주당 내부의 어떤 친문과 친명계의 균열을 드러낸다는 평가도 있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기소 뉴스는 그 자체보다도 왜 지금인가, 왜 이렇게 늦었는가라는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수파 진영은 이 지점을 결코 놓쳐선 안 됩니다. 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다면 핵심 쟁점은 문재인과 사위 서씨 그리고 딸 다혜 간의 공모관계가 입증될 수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형법제 129조, 즉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직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한 법조에는 문다혜가 결혼 후에도 문재인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다가 사위 서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이후에 지원이 끊겼다면 이는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을 대신해 금전적 지원을 한 그런 셈이며, 이는 뇌물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제 유사 판례들도 존재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가족이 아닌 최서원 씨가 받은 말 3마리에 대해서도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적용해 직접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 문재인과 딸 다혜는 법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은행 전 행장이 시청 고위공무원의 아들 특혜 채용한 사건에서도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 자녀 어학 연수비를 대신 낸 금융기관 지점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입증 가능한 판례와 어떤 법리 구조를 바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문재인이 인사권을 행사한 시점과 서씨의 특혜 취업 그리고 금전거래 간의 인과관계를 뇌물로 규정하려 할 것이며, 문재인 측은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판은 단순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통령의 가족을 둘러싼 특혜가 어디까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자료의 구성과 검찰의 소극적 태도로 볼 때 결국 실형이나 중형보다는 상징적인 책임을 묻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도 우리 보수파 진영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는 시기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무리 정당한 기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늦었다면 이미 정치적 효과는 반감되고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너진 공정,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된 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